인플레이션은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제국들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은 세계 최초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해 세계 금은 총생산량의 83%를 차지하는 최고 부국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페소 대 5초 운하는 세계 기축통화였습니다. 문제는 식민지로부터 금은보화가 쏟아져 들어와도 과도한 팽창주의와 방만한 재정으로 적자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점입니다. 1543년 경상 수입의 65%가 이자 상환에 지출되었습니다. 결국 1557년 부도가 났고 이는 현대적 의미의 첫 국가 파산이었습니다. 이후 1560년, 1575년, 1596년 연이은 파산으로 결국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599년 화폐 주조 때는 모든 주화에서 은을 빼버렸습니다. 화폐에 대한 불신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뒤 스페인 제국은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해 세계 강대국 대열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흑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히틀러의 등장을 부른 전후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입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1월에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 케인스가 영국 대표단으로 참가해 독일에 과도한 배상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 것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케인스의 주장은 젊은 경제학자의 치기로 여겨져 묵살되었습니다. 그는 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치인들이 이기적인 자국 정치 논리를 앞세워 경제를 무시하는 무지한 행태에 충격을 받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독일에 물린 혹독한 배상금이 전무후무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것이며 이는 독일 국민들을 빈곤으로 내몰아 극단적 혁명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전제주의 정권의 등장과 새로운 전쟁을 예감한 것입니다. 케인스는 독일 경제 조직을 완전히 초토화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조약 초안을 수정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자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케임브리지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분노에 차서 2개월 만에 쓴 책이 평화의 경제적 결과였죠. 그는 이 책에서 연합국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금융과 경제라는 사실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흐름을 이로운 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인스가 생각하는 평화조약의 정신은 관용으로 독일에 대한 배상금은 100억 달러를 넘지 말아야 하고 미국이 유럽 부흥을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 책은 출간 6개월 만에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10만 권이나 팔렸는데도 케인스의 제안은 묵살되었고 그의 불길한 예상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경고대로 독일에 대한 거액의 전쟁 배상금은 화를 불렀습니다. 독일은 배상금을 갚기 위해 수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이러한 화폐 발행량 증가는 결국 초인플레이션을 불러와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틈을 타고 히틀러와 나치가 등장했고 이는 2차 대전을 불러왔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인플레이션이었죠. 2차 대전이라는 참화는 케인스의 선견지명이 거부된 결과였습니다.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은 정부의 화폐 발행량 증가와 은행들의 과도한 신용 창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과도한 전쟁 배상금 지급과 경기 진작을 위해 수출을 늘려야 했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마르크와 평가절하로 수출 상품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게 유리해 결국 화폐 발행량 증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들의 과도한 신용 창출이 유동성을 급속도로 늘려 2억 배가 넘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생활비를 아껴가며 평생 저축한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참담함을 겪었습니다. 시민들은 항의의 표시로 화폐를 길거리에 버리거나 불쏘시개로 썼습니다. 독일 초인플레이션의 진정한 마쿠 조종자는 거대한 신용 창출을 일으킨 금융자본 세력들과 그들에 의해 움직여진 민간 중앙은행이었습니다.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중 9번째 기본 원리가 바로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런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독일에서 발생한 초인플레이션은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1923년 10월 한 달 동안에만 29,500%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죠. 1923년 1월 31일
달러당 49,000마르크였던 환율은 그해 10월 31일 252억 마르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1924년 100조 마르크 화폐와 1조 마르크 동전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맥주 김 빠지는 속도보다 맥주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빨라 한 번에 여러 잔을 시켜 마셨다고 합니다. 술고래가 쌓아둔 빈병의 가치가 근검절약했던 사람의 저축 가치보다도 높았습니다. 노동자는 임금을 월 1회 지급받다가 주 1회로 하루 한 번으로 급기야 하루에 2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금을 받자마자 물건 사기에 바빴죠. 조금만 늦으면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인플레이션은 통화 증발과 통화의 신뢰 상실이 상호 촉진 작용을 해서 발생합니다. 1차 대전 직후에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서 승전국들은 독일에 1320억 마르크란 전쟁 배상금을 물립니다. 이에 독일은 대책 없이 통화 증발을 했고 이것이 초인플레이션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케인스는 과도한 배상금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후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되고 히틀러의 등장으로 세계는 2차 대전이라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경제학자 케인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면 역사는 다르게 전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